부자의 집사.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들의 작은 습관 53. 평범한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먼저 내 소개부터 하자면 나는 주식회사 버틀러 컨시어지의 대표 아라이 나오유키다. 우리 회사는 2008년 1월에 설립된 이래 이른바 세계적인 대부호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집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여기서 집사 서비스란 부자의 일상생활부터 비즈니스까지, 즉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관리하고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유자산 500억 원 이상, 연수입 50억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춘 탑 클래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는 자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회사의 경영자도 있다. 창업 후 약 8년 동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부자는 총 100명을 넘어섰다. 기존 고객에게 소개받은 아직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부자를 무려 수백 명이나 직접 만난 셈이다. 나는 집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내가 만난 부자들은 선조나 부모님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자수성가했다. 어린 나이에 창업에 뛰어든 사람, 투자의 귀재가 되어 부를 늘린 사람, 망해가는 회사를 양도받아서 크게 키운 사람 등 그들이 부자가 된 과정은 실로 다양했다.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지도 집사일을 하며 처음 알았는데, 그런 엄청난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본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부자들은 분명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구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내가 부자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내게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돈을 수천억 원씩이나 가진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모임에 속해 있나요? 특별한 재능 덕분에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들어오죠. 한번 큰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이 돈을 낳아 점점 불어날 테니 평생 놀고 먹기만 해도 괜찮겠어요. 나 역시 부자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내 생각과 전혀 달라서 깜짝 놀랐다. 세계적인 부자 대부분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어린 시절에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와 비슷하게 치열한 구직 활동과 직장 생활을 경험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재산을 일군 한 부자는 15년 전에는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힘들 만큼 가난했네 라고 이야기했다. 또 부자들 중에는 스스로를 향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어서 부자가 된 것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겸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말들이었다. 만약 평범한 과거를 딛고 큰 돈을 모은 부자의 공통적인 습관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우리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나본 부자들의 과거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상습적 지각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부자. 지각을 일삼는 직원을 두고 성실하지 못한 불량 사원이라 말한다. 그런데 내가 직접 모시는 부자 중 한 명은 과거 직장 생활을 할 때 거의 매일 지각을 했다고 한다. 대체로 부자들은 해가 뜨는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인데 드물게도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이는 올빼미형 인간이었다. 아직까지도 그는 아침은 정말 힘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젊은 시절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밤을 새는 일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탓이다. 물론 60대가 된 지금은 예전처럼 숙취로 고생하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에는 한 번 술을 마셨다 하면 3차까지 가는 일은 예사이고 곳곳이 단골 술집인지라 술에 얽힌 칠패담이나 무용담도 많았다. 그런데 그를 큰 부자로 만든 건 바로 밤마다 마시던 술이었다. 그는 도호쿠 지방으로 기술계 전문 학교를 졸업한 뒤 도쿄로 나와 건물 설비를 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다만 신입 시절부터 밤이면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고 아침에는 숙취로 늦잠을 자기 일쑤였다. 새파란 신입사원이면서 점심 무렵에나 출근하는 불량한 태도가 1년간 반복되자 상사도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었던지 이제 그만 나오게 라며 그를 회사에서 잘라버렸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치 남의 일인 듯 웃음 지었다. 하지만 실직 후 캄캄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 그를 부자로 만든 첫걸음이었으니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처음에 그는 개인 사업자처럼 오직 연줄만으로 건물 설비를 의뢰받아 돈을 벌었는데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자산이 있었다. 바로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쌓은 인간 관계였던 것이다. 업계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까지 폭넓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직장을 잃고 많이 힘들었겠군 이라는 위로와 함께 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 더구나 창업 타이밍도 절묘했다. 당시 일본은 한창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였고 하룻밤 사이에 고층 빌딩이 몇 채씩 올라갈 만큼 건설업계에 순풍이 불었다. 밀려드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는 기술자 몇 명을 고용한 뒤 본인은 영업활동에 집중했고 그 결과 매출은 수직 상승했다. 제조업을 끼지 않아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덕분에 기술까지 연마할 수 있었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스스로 제조했을 만큼 말이지. 큰 문제는 내가 나서야 해결이 되니 창업하고 10년 넘게 1박 이상 여행을 가본 적도 없어. 그는 그렇게 40년간 열정을 바쳐 일했고 현재 그의 회사는 직원 1000명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전국에 지사와 지점을 둔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되었다. 지금도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러 나간다. 특히 직원들과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저녁 무렵이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술친구를 찾는다. 성격이 소탈하고 시원시원해서 직원들도 기꺼이 사장님과의 술자리에 응한다. 술을 과할 정도로 좋아해 아침마다 지각을 일삼던 그는 월급쟁이로는 실격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은 인간관계가 그를 큰 부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던 그는 부자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대학 수업료를 빼돌려 장사를 한 부자. 그에게 돈을 벌어들인 부자들은 기질 자체가 근면하고 성실하다. 착실하고 꾸준하게 일하자는 좌우명을 벽에 걸어두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다만 학교 공부도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가 만난 부자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싫어했던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중 한 사례가 20대 초반에 광고 대리점을 창업하고 현재 수백억 원의 자산을 쌓은 고객이다. 그는 호쿠리쿠 지방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무작정 상경해야겠다는 꿈을 꿨다. 단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도쿄에 위치한 대학에 시험을 보아 입학 통지서를 따냈는데 그는 원래부터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부모님에게 받은 등록금을 몰래 빼돌려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도쿄의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도시 생활을 마음껏 만끽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생각 없이 놀기만 하던 어느 날 생활비도 바닥이 나고 이대로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흥미가 있던 광고업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문에 들어가 있는 전단지 광고 일을 도왔네. 그랬더니 업계에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개인적으로도 일을 받았어. 이벤트 기획과 같은 큰 건도 맡아 처리했는데 일이 늘어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군. 어차피 회사를 그만두어도 일은 계속 들어올 테니 창업을 해도 좋겠다고 판단한 거지.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실행한다. 이는 내가 만난 모든 부자의 공통적인 성향이었어. 그 역시 곧장 직원을 몇 명 고용해 작은 대리점을 차렸고 그때 창업 자금으로 충당한 돈이 바로 부모님이 보내주신 대학 입학금과 4년치 등록금이었다. 물론 부모님께는 철저히 비밀로 했지. 아직도 부모님은 내가 그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은 줄 아시네. 다른 식구들에게도 학력을 철저히 사칭하고 있지. 마치 우스갯소리 같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부자가 저질렀던 대형 사고를 가족 모두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회사를 크게 키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인재를 꿰뚫어 보는 눈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에게 상품을 팔러 온 영업사원을 눈여겨보고 몇 차례 스카우트했다. 더군다나 몰래 남을 잘 보살피고 챙기는 성격인지라 인망이 두터웠다. 자신이 잘 못하는 일은 스스럼 없이 직원들에게 책임과 결정권을 위임했고 일을 시킬 때에도 정중하게 부탁함으로써 직원들의 의욕을 끌어올렸다. 부모님을 속여 마련한 창업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는 현재 200명 넘는 직원을 거느린 큰 회사의 오너 사장이다. 또 도쿄의 덴엔초후에 큰 저택을 지어 부모님께 효도도 했다. 그가 빼돌린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은 모두 합해도 현재 그의 자산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순순히 대학에 진학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사업이나 돈벌이는 학교 공부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비단 일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 자산액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외국인 고객도 학창시절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 역시 부모님이 주신 등록금을 미천 삼아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점점 자산이 늘어나자 투자한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곳 직원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바로 보유 주식을 자신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일반 직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보다 당장 가용한 현금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술값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니 금세 팔더군. 나라의 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침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만큼 주식을 모았고 비로소 오너가 되었다. 지금도 그는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에게 돈을 손에 쥔 그들은 설령 대학 입학금이라고 해도 눈앞에 목돈이 있으면 사업자금으로 차용했다. 이는 곧 돈은 투자할 때 살아있다는 부자의 철학을 반영한 마음이다. 더불어 평소에 구체적인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조 5천억을 번 은둔형 외톨이 부자.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적을 만드는 언동을 삼가하고 상대방이 누구든 차별 없이 교제하며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귀여움을 받고 부하 직원이나 젊은 사람에게는 신망을 얻는다. 생각해보면 넓고 깊은 인맥이야말로 부자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힘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장래성 있는 사업 아이디어나 견실한 투자 정보는 주로 인맥을 통해 들어온다. 하지만 내가 만난 부자 중 한 명은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도 1조 5천억이라는 그에게 부를 쌓았다.
대학 시절에 그는 혼자 아파트에 살며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에 몰두했고 학교에 친한 친구도 없었으므로 딱히 수업에 가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을 하지 않는 아들에게 화가 난 부모님이 다달이 송금해 주시던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인터넷 전용 증권회사가 여럿 생길 때였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에 눈을 뜬 계기였어요. 수중에는 세뱃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를 종잣돈 삼아 인터넷 주식 투자에도 도전했습니다. 인터넷 주식은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처럼 외출도 하지 않는 그에게 제격인 투자 방법이었다. 그는 게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부터 마감하는 시간까지 줄곧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고 밤에는 해외 시장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주식이 게임처럼 마음대로 될 리가 없었다. 초기 투자 자금 500만 원은 금세 반토막이 났고 당황한 그는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 먹지도 놀지도 않고 게임에 빠진 것처럼 투자 공부에도 미친 듯이 열중했다. 무엇보다 그가 주식을 시작한 1990년대는 일명 IT 버블이 한창이었고 급성장한 IT 주식 하나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던 때였다. 그렇게 그는 불과 1년 만에 자산을 3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렸다. 어느 정도 돈을 벌어 잠시 주식 투자에 손을 뗐을 땐 IT 버블이 붕괴되어서 불황이 왔다고 하니 실로 그의 운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이후 다시 일본 경제가 호조로 돌아섰을 땐 5년간 투자를 해 자산을 1조 5천억까지 불렸고 리먼 사태가 일어난 2008년에 완전히 발을 뺐다. 그는 여전히 돈을 쓰더라도 가끔 혼자 여행을 가거나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그 흔한 자동차 한 대 없고 화려한 유흥가나 도박판을 다니지도 않는다. 옷이나 생활용품을 살 때에도 외출하지 않고 거의 인터넷 쇼핑몰만 이용한다. 현재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인데 차림새나 외모가 지극히 서민적이고 검소해서 1조 5천억을 가진 부자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던 은둔형 외톨인 그는 어쩌면 평범한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작은 이익을 꾸준히 다음 투자로 돌려 자산을 조단위까지 늘렸다. 아마 게임과 마찬가지로 투자에서 승리하는 일에 대해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하나의 일에 철저하게 몰두함으로써 그에게 부를 손에 넣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년간 취직하지 못한 부자. 나는 친한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만한 재산을 모았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묻는 편이다. 그러면 많은 부자가 운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을 운이라 꼽은 부자들은 반드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운이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운을 놓치거나 평소에 운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지. 어떤 선택에도 리스크는 있게 마련이야. 그러니 굳은 각오와 결심이 필요해. 만약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라면 운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힘, 평소에 철저한 준비, 그리고 각오라고 말하고 싶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자들은 돈 자체보다 운을 잡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 고객들은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보는 일에 큰 재미를 느낀다. 운을 잡기 위한 준비와 각오를 이야기할 때 적격인 고객이 한 명 있다. 그는 도쿄 대학교 공학부에 다녔는데 졸업을 하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대학 시절 내내 놀기만 했네. 그래도 도쿄 대학교를 나오면 오라는 데가 많을 줄 알았어. 만만하게 봤던 거지. 그런데 정작 취업 준비를 시작했더니 아무도 인류대학 출신이라도 실컷 놀기만 한 학생은 불러주지 않는 거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였네. 그때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이 나를 고용해 주었고 일을 할 수 있다면야 하는 생각에 바로 입사를 결정했네. 이른바 사람 좋은 사장이 취직을 못해 곤란한 학생을 구제해 준 격이었다. 당시 그 회사는 직원 10여 명이 다니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프린터를 제어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해당 분야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의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 사장이 그를 불러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회사를 은퇴를 해야겠는데 최연소 사원인 자네가 회사를 맡아 경영해 주지 않겠나? 라고 말한 것이다. 아마도 사장은 가장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야 회사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줄 거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원들은 사장과 동년배이거나 기껏해야 조금 젊은 세대인 베테랑뿐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차기 사장 선발 기준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회사가 떠안고 있던 상당한 부채가 직원들이 그의 사장 승계를 반대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다. 작은 회사는 사장 개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차기 사장은 그 부채 또한 함께 승계해야 했다. 선배들은 저 녀석 잘못 걸렸네 하고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 하지만 나는 아직 20대라서 그 정도의 리스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오히려 내게 찾아온 기회를 살려 경영을 잘해보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네. 그렇게 회사를 계승한 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다. 그동안 프린터는 사무실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일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저렴한 프린터가 대량으로 팔리면서 그의 사업에는 그야말로 날개가 돋쳤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프린터 제어 기술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확대되었고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부채도 금방 갚을 수 있었다. 현재 그의 회사는 사원 30명이 근무하고 여전히 해당 업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다. 이전 사장님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네.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제대로 경영을 한 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고용보장이 경영의 최우선 과제라네.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에 사장으로 취임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킨 것 아닐까? 그는 운을 잡는 방법도 운이 도망치지 않게 지키는 방법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불을 거머쥘 기회가 온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했듯이 부자들도 기회를 잡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어딘가가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돈을 대하는 사고와 돈을 마주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와 자세가 바로 돈을 부리는 부자들의 철학이다. 이 책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투자 비결, 부자의 소비 원칙,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금전 철학을 차례로 소개하겠다. 돈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부자다. 잔기술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돈에 얽매여 농락당하는 사람은 많다. 기껏 돈을 손에 넣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또한 세상에 많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부자들은 인생의 행복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돈이 늘어나는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왔다.
그러한 자세의 중요함과 함께 부자를 만드는 조건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해지면 정말로 기쁘겠다. 아라이 나오유키